연방 상원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 쟁점 현안과 관련한 패키지 딜에 합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방영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미국 국경 보안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불법 입국자 위기로 백악관과 현재 법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N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가오는 연방의회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4%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도 바이든을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강풍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LA 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따른 국지적인 산사태로 주택들이 파손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올해 75세인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다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인 ACT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3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폭격을 명령하고 시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대응의 시작이며 더 많은 조처가 있을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분쟁이 다가오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겐 선물이지만 공화당에게는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터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 쟁점 현안과 관련한 패키지 딜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은 4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인도태평양 동맹 우방 지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소요될 총액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약 2년간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 600억 달러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140억 달러,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대만 등에 대한 지원 50억 달러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상원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의회가 단결해 이 초당적인 합의를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비롯한 보수파 의원들은 상원이 내놓은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하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슨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안이 공개된 직후 소셜미디어 X에 합의안을 충분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참사를 종식시키는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어 합의안이 하원에 닿자마자 도착과 동시에 사망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방영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터뷰에서 신중히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좀 갖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로 내려가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연내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 긴축 정책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종합적인 맥락에서 적절한 시기를 고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과 주류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면서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금융권의 불안정성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11월 대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결정 시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진실성이 귀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미국 국경 보안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불법 입국자 위기로 백악관과 법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어제 텍사스주 이글 패스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3명의 다른 공화당 주지사들이 합류했습니다. 텍사스는 연방 공무원이 쉘비 공원을 통과해 리오그란데 강에 접근하거나 이민자를 처리하기 위해 시립공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하고 국경을 보호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텍사스는 미국 주지사 25명의 지원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보안이 연방 관할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에봇 주지사는 2021년부터 텍사스 주 방위군과 주 경찰을 텍사스 국경을 따라 배치했습니다. 이듬해 텍사스는 국경을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에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로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연방 요원들이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텍사스가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M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가오는 연방의회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4%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에 연방의회를 장악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는 공화당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여론조사 당시 공화당 47%, 민주당 45%였던 것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9대 213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한 현재 51대 49의 연방 상원에서도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뒤집으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4일 밤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우려스러운 소식이 다수 포함됐는데 이 바이든의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인 37%를 기록했습니다. MBC는 저주스러운 결과가 위험에 처한 대통령직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7%대 42%로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중범죄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지율은 트럼프 43%대 바이든 4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1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LA 등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따른 국지적인 산사태로 주택들이 파손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북부 유바시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한 주택가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7시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집 뒷마당에서 이 남성이 매우 큰 삼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다리를 이용해 집 위에 덮친 나무를 치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일 이 지역에는 시속 80km의 강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도 허리케인급 폭풍이 불어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와 센타모니카 산 일대에서는 산지와 언덕에 토사물이 쏟아져 내려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LA시 당국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254건, 도로 포트홀 신고가 549건으로 접수됐습니다. LA 카운티 북서쪽 말리부 해변을 오가는 주요 도로는 침수돼 폐쇄됐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홍수가 계속된다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 유입되고 대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매우 많은 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이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올해 75세인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오늘 찰스 3세 국왕이 지난주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에 암이 발견돼서 이날부터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종류나 단계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왕실은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BC는 국왕이 이날 샌드링엄 영지에서 런던으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시작했으며 이날은 런던에서 머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왕은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 회의를 포함해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은 계속한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국왕은 추측을 막기 위해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암으로 영향받는 이들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왕실이 전했습니다. 한편 리시 수넥 총리와 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 등은 국왕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다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인 ACT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이비리그 소속인 다트머스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SAT 점수가 다른 학생보다 낮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이 높고 인종이나 경제 측면에서 배려 대상인 수험생이 입학에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다트머스대는 지난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저소득층 수험생의 입학에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최상위권 점수가 아닐 경우 시험 점수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 수험생이 많았지만 불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낮은 점수라도 첨부했다면 합격했을 학생 수가 수백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조지타운대 등도
SAT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3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홍승원 연합회장은 특별히 올해 체전 전야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전야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시 정부가 제공하는 공연장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종합적인 공연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작년 체전 당시 체전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존스크릭 시를 비롯해 몇 개 도시와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홍 회장은 밝혔습니다. 또한 홍 회장은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경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 비영리단체와도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제42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는 오는 6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타운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폭격을 명령하고 시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대응의 시작이며 더 많은 조처가 있을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2일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란 혁명수비대와 친이란 민병대 거점 등 85개소를 무더기로 폭격한 것으로 미국의 보복이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폭격 개시 당일 낸 성명에서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거의 일주일 전부터 보복을 예고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들이 폭격 예상 지점에서 몸을 피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현지 미군 기지를 활용해 최대한의 화력을 퍼붓는 대신 지구 반대편 미국 본토에서 전략 폭격기를 띄운 것도 이란이 폭격에 협조한 주변국을 걸고 넘어져 확전을 시도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규모의 공습이 잘 무장된 민병대의 군사적 역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토대로 삼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격화하면 가자지구 전쟁을 넘어서는 이 같은 중동 평화 구상의 두 축이 협상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우려되는 건 이런 공격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실제 요르단 미군 피격 사망은 민병대의 자폭 드론을 아군기로 오인한 데서 비롯됐고 이에 미국과 이란은 분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에서 패키지 법안이 하나 나왔죠. 초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국경안보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무려 370페이지나 달하는 잘 짧지 않은 긴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1180억 달러 규모나 되는 상당히 많은 돈에 대한 예산 집행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자금, 이스라엘에도 전쟁 지원금을 보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구호 자금을 보내는 내용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국경에 대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의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연방 하원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분리시켜야 된다. 해외에 원조하는 금액과
지금 국내 국경 안보를 책임지는 부분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통합 패키지로 지금 법안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어제 나왔는데 오늘 아침 일찍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것인데요. 오직 바보나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만이 하루에 5,000번의 조우 이후에야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이 끔찍한 국경 법안에 투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요. 저희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사가 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법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211페이지, 그리고 212페이지, 213페이지, 요 세 페이지에 연달아 나와져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Activations of Authority 해가지고요, 권한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Discretionary Activation, 그러니까 뭡니까? 조건부로 지금 할 수도 있는, 임의적으로 권한을 발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은 7 consecutive calendar days, 그러니까 7일 연속, 달력에 나와 있는 7일 연속. There is an average of 4,000 or more aliens who are encountered each day. 그러니까 매일 4,000명 이상 매일 평균 4,000명 이상 외국인들이 조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넘어오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하루 평균 4,000명이 넘어가는 거가 일주일 연속 나올 때, 그럴 때 이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을 이야기하는데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 국경 비상 권한이라는 것을 활성화할 수도 있답니다. 수도 있다. may라고 나오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답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면요. 212페이지에 보면은 mandatory activation, 의무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shall activate border emergency authority. 그러니까 국경 비상 권한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언제 하느냐면요. 첫 번째는 7일 연속, 달력에서 7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조우되는 경우,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7일 연속일 때, 그럴 때 의무적으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혹은입니다. 혹은 one calendar day, 하루 만에 8,500명이 조우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가 하루 만에 8,500명이 들어오면 이런 조건을 달하는 거죠. 이거 어마무시하게 무식한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7일 연속 4,000명이 매일 4,000명이 일주일 내내 들어와 주면은, 그러면은 그때서야 할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것도 일주일 내 넘어가야 의무적으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일 동안에서 한 6일은 5,000명 넘게 들어왔는데 하루가 3,000명 들어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발동 안 해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조항 자체가 미친 조항입니다.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폐쇄하면 그러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 잡으면 바로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일주일 내내 5,000명, 하루 평균 매일 5,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국경에서 하루 5,000명 이상이 일주일 이상 매일 들어온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걸 조건이라고 좀 달아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바보, 아니면 급진 좌파 민주당만이 오케이 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법안의 21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imitations,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이게 뭐냐 하면은요. The Secretary, 국토안보부 장관은요, shall not activate,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비상사태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 법이 시행된 첫 번째 해에, 이 법이 시행된 첫 번째 해에는 270일 이상은 이거 비상사태 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70일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225일 이상은 안 된다고요. 세 번째 해에는 180일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일이면은 1년에 반밖에 안 되는 거죠. 6개월만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다. 나머지 6개월은 하루에 8,500명 넘게 들어와도 비상사태 선포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법안입니까? 이게 국경 안보를 위한 법안이 맞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초당적이다라는 이유로 마치 이것이 통과가 됐으니까 하원에서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뭡니까? 상원에서 이 법안 통과시키자마자 적극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보수 언론들도 트럼프가 이렇게 반발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예산 문제만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뒤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안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은 일요일 날 이렇게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안은 키우에서 초안이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국경 법안이 우리 자신의 이익과 국민보다는 외국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80억 달러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안에 보면은요, 실제로 600억 6천만 달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141억 달러가 이스라엘 지원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경에 쓰이는 국경 안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202억 3천만 달러.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보내는 전쟁 지원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 국경을 지키는 것에 3배 많은 돈을 보낸다. 나머지 다른 것까지 합쳐보면은 4배 더 많은 돈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100억 달러는 이 가자, 서한지구, 기타 세계 각지 인도주의적 식량 및 의료 지원금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48억 3천만 달러가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 이게 이제 결국 대만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억 3천만 달러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박해로부터 피난 온 난민들의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큰 돈들을 갖다가 난민들 지원금, 뭐 해외 전쟁 자금 지원금, 홍해에서 지금 중부사령관의 작전 비용에 24억 4천만 달러, 이런 것들에다가 돈을 막 갖다 써 붓는데 국경 안보에 들어가는 돈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기껏 하나 저희가 칭찬해 줄 만한 거 하나 있다라고 칠 수 있는 게 고작 요겁니다. 펜타닐 퇴치하고 마약 억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근데 이 법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장소 보안 비영리 단체를 돕는 프로그램에 4억 달러를 쓰겠다. 이 비영리 단체를 돕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100억 달러에서 이 인도주의적인 지원금 한 부분도 결국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이 돈이 집행이 될 것인데 그 비영리 단체가 결국은 유엔 기구들 아니냐, 유엔 산하에 있는 구호 단체들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엔 산하 구호 단체들 중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습격했을 때, 기습 작전을 펼쳤을 때, 전쟁을 일으켰는 그 기습 작전을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이 하마스들의 편을 들어주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이 납치되는 걸 도와주고 가담까지 했던 그러한 직원들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라는 보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리도 아닌데, 물론 지금 국무부에서는 그 단체에다가는 돈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그 단체에 돈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임시조치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인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구호단체들, 지금 통제가 지금 쉽지 않은 구호단체들이나 비영리 단체들한테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국경안보 쪽에다가는 예산을 충분하게 집행하지 않는 모습, 이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이 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절대 여기 협상해주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자세한 내용 보도가 없이 단순하게 트럼프가 큰소리치고 있고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추종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연방 하원에서는 분리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었던 것인데 이걸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국경 안보 문제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항목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사항이 빠진 채로 그냥 겉모습만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